여러분이 이 생물을 처음 봤을 때 날아다니는 사파이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파란 띠벌은 그 보석처럼 아름답거든요. 이 날아다니는 곤충에겐 노란색이 아닌 정녹색 줄무늬가 있습니다. 거대한 녹색 눈은 에메랄드를 닮았어요. 그리고 얇은 갈색 날개는 무늬가 새겨진 셀로판 층처럼 보입니다. 이들이 일반 벌과 다른 건 외모뿐만이 아닙니다. 파란 띠가 있는 벌들은 혼자 다녀요. 그러니까 때로 지어 다니지 않고 큰 둥지에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벌들은 주로 흙 속의 작은 굴이나 바위 틈에 정착하곤 합니다. 푸른 벌과 일반 벌의 또 다른 멋진 차이점은 독특한 수분 방법입니다. 과학자들은 이를 진동 수분이라고 합니다. 파란 벌은 꽃 위에 앉아 발을 꽉 쥐고 온몸을 흔들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작고 빠른 진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벌은 꽃을 빠르고 부드럽게 흔들 수 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꽃가루가 꽃밭 밖으로 나게 될 거예요. 그때 벌은 멈춰서 그 꽃가루를 몹니다. 어떤 과학자들은 이 벌들이 수분할 때 보라색 꽃을 더 선호한다고 생각합니다. 푸른 벌들이 식물과 섞이고 적들의 눈에 띄지 않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이론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푸른 띠벌은 주로 호주 영토에 서식합니다. 호주의 농업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이 벌들은 토마토, 크랜베리, 가지, 블루베리, 키위, 고추와 같은 작물을 위해 일합니다. 보통의 벌들은 이 식물들 대부분을 수분시킬 수 없지만 이 파란색 친구들에겐 가능한 일이에요. 전 세계 식물 중 8% 이상이 진동 수분을 통해 수분이 됩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푸른 띠벌들을 아주 사랑하고 보호하죠. 말벌과 벌은 생김새가 매우 비슷합니다. 때때로 구별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생활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벌은 식물을 수분시키고 꽃에서 과즙을 모으고 꿀을 만드는 데 모든 시간을 보내는 조용한 친구들이에요. 벌은 작고 강력한 트럭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말벌은 경주형 슈퍼카입니다. 더 공격적이고 훨씬 빠르고 공중에서 더 기동적이에요. 그리고 심해 쏘이면 더 아플 거예요. 네, 이들도 한 식물에서 다른 식물로 꽃가루를 옮기거나 과즙을 먹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들의 주요 임무는 진딧불과 애벌레 몇몇 종과 같은 해충의 개체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몇몇 추정치에 따르면 말벌은 영국에서 한 여름 동안 14,000톤 이상의 곤충을 제거한다고 해요.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할지 상상이 가시나요? 말벌은 위험한 곤충이지만 그 중에서도 평화로운 성격과 생활 방식을 가진 말벌도 있어요. 미장이벌입니다. 검은색과 노란색이지만 더 우아해 보이네요. 일반 말벌 떼는 여왕이 조종합니다. 하지만 미장이벌은 혼자 다니는 벌이에요. 이들은 진흙으로 작은 둥지를 짓고 아이들과 함께 삽니다. 미장이벌은 위험한 경우에만 물어요. 다른 말벌들과 달리 이들은 거미, 파리, 애벌레를 마비시킬 때만 독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을 먹이기 위해 잡은 것을 둥지로 가져가죠. 그러니 둥지 안에서 마비된 거미떼를 발견했다고 해도 놀라지 마세요. 한 둥지에 500마리 이상의 벌레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작은 말벌들이 알아서 모아하면 그들은 즉시 축제를 시작합니다. 가장 불친절한 말벌종은 왕벌입니다. 이들은 말벌이지만 더 크고 더 화가 나 있으며 물릴 경우 훨씬 더 큰 고통을 줍니다. 모든 곤충들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벌 중 하나예요. 왕벌은 엄지손가락 크기까지 자랄 수 있는데요. 보통 벌의 3배 크기죠. 왕벌은 거대한 무리로 공격하며 어떤 동물에게도 큰 위협이 됩니다. 이들과 싸워야 할 때 사람들은 우주복처럼 생긴 두꺼운 보호복을 입어요. 하지만 가장 최악인 왕벌이 벌집을 침범하여 벌의 개체수를 감소시킨다는 거예요. 벌은 전 지역의 모든 과일, 채소, 곡물, 견과류의 절반 이상을 수분시키기 때문에 이는 전 지구적인 규모의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윙윙거리는 이 호박벌을 보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꽃으로 떨어지다니. 잠시만요. 이건 절대 호박벌이 아니에요. 녹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아름다운 벌레네요. 이제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다시 호박벌처럼 보이는데요? 줄녹색 박각시를 소개합니다. 색깔과 투명한 날개 덕분에 호박벌과 착각하기 쉬워요. 대부분 곤충의 날개는 체온 조절을 담당합니다. 몸을 따뜻하게 데워주죠. 어떤 곤충들의 날개는 적과 싸울 때 도움을 줘요. 나비는 날개의 무늬 덕분에 더 큰 곤충처럼 보입니다. 어떤 곤충들은 날개가 만들어내는 진동을 사용하여 의사소통을 합니다. 날개의 색깔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죠. 하지만 줄녹색 박각시의 날개는 투명합니다. 주된 기능은 반사되는 햇빛을 피하게 해주는 거예요. 빠르게 움직이는 이 투명한 날개는 사실상 빛 아래에서 빛나지 않고 곤충의 색을 낮춰주죠. 그래서 이 나방이 날 때 다른 곤충들은 이 곤충을 호박벌로 인식해서 공격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 호박벌과 닮은 나방들은 아프리카, 인도, 동남아시아, 호주에서 발견되곤 해요. 태어날 때는 밝은 녹색의 애벌레로 커피와 석류잎을 먹고 삽니다. 햄스터가 나무 줄기에 앉아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실 이 친구는 서던 플라넬 나방입니다. 크고 두꺼운 털이 뒤덮여 있죠. 병원에 가기 싫다면 만지려고 하지 마세요. 이 털옷 안엔 독가시가 아주 많이 숨겨져 있습니다. 살짝 찔리기만 해도 불쾌한 기분이 크게 느껴질 거예요. 벌 혹은 말벌인 척하는 다른 곤충은 떠돌이파리입니다.
이들은 말벌처럼 생겼고 말벌처럼 날며 말벌의 짐을 흉내냅니다. 하지만 가장 멋진 능력은 벌의 윙윙거리는 소리를 따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떠돌이파리는 연약하고 무해한 생물입니다. 벌로 변신하는 능력은 생존에 필수적이에요. 효과가 탁월해서 많은 동물들과 곤충들은 이 능숙한 배우들에게 접근하기를 아주 두려워해요. 하지만 전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흉내쟁이는 바로 금조입니다. 이 작은 새들은 호주에 살고 있으며 크고 아름다운 꼬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숲에서 길을 잃었다고 상상해보세요. 갑자기 전기톱 소리가 들립니다. 사람이 보이지 않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리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들립니다. 하지만 주변에 카메라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금조는 이 모든 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명관 근육 덕분에 이들은 거의 모든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새들이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 것도 들었다고 해요. 또한 이들은 숲속의 훌륭한 디자이너이기도 합니다. 암컷 검은 코는 땅 위에 돔 모양의 둥지를 짓는데요. 보통 이곳에 한 개의 알을 낳고 첫 60주 동안 아기를 돌본다고 해요. 하늘에서 바다로 내려가서 다른 작은 생물들을 살펴보죠. 파란고리 문어입니다. 이 친구 정말 작고 귀엽게 생겼죠? 근사한 네온색의 파란고리가 멀리서도 보입니다. 이 문어는 손바닥이 쉽게 올릴 수 있는 크기지만 만지지는 않는 게 좋아요. 이 작은 생명체와 마주치는 것은 백상아리를 만난 것보다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이 문어는 독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바다 생물 중 하나거든요. 한 번만 물어도 거대한 아프리카 코끼리를 쓰러뜨릴 수 있습니다. 이 문어는 킹코브라나 검은 과부 거미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문어에게 물린 자국이 종종 눈에 띄지 않기 때문이에요. 문어에게 물렸을 때는 느끼지 못하거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수도 있어요. 게다가 파란고리 문어의 독에 대한 해독제도 없습니다. 이 문어의 침샘에는 독을 생산하는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어요. 보고의 독에서도 같은 물질이 발견됩니다. 인체에 들어가면 신경계 전체가 마비됩니다. 폐는 수축을 멈추고 몸에 산소를 공급할 거예요. 좋은 소식은 이 문어가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록된 사건은 60년대예요. 푸른고리 문어는 일본 해안에서 호주까지 태평양과 인도양에 삽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조수 웅덩이나 산호초에서 보내요. 이제 미국 남동부의 뜨거운 모래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불개미가 보이시죠? 외견상으로는 보통의 벌레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들은 무는 성격 때문에 불개미라는 이름이 붙게 된 거예요. 이들의 독은 불꽃과도 같습니다. 물린 부위가 타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러므로 이 개미가 바지에 기어 들어가기 전에 만지지 않고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게 더 나을 거예요.